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봄이기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참아내기 쉬웠습니다. 이 추위만 버티면 따뜻한 걸 알기에 우리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만 넘기면 희망이 있으면 그렇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주희의 자기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에 함께 진행하시는 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길순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출석률이 너무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벌써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긴 했는데 요즘에 그 꽃샘추위 같은 느낌인지 몰라도 눈도 오고 그 서리도 살짝 내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날씨가 비도 자주 오고 날씨가 많이 춥기도 하고 또 따뜻해졌다 막 정신이 없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니, 내일이 우수. 아, 어제가 우수예요, 선생님. 어제가 우수였고 19일이고 예. 오늘이 20일이에요. 그러니까 18일, 19일이 우리가 지내는 우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올해 우리가 입춘 지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입춘 지난 지 별로 안 지났는데 그리고 바로 2주가 지나니까 우수가 왔어요. 선생님, 우수라는 뜻은 비우자에 물수자를 써가지고 빗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빗물이라는 뜻은 뭐 겨울에 얼었던 눈이나 얼음들, 서리가 다 녹아서 빗물처럼 이렇게 흐른다, 빗물이 된다 라는 뜻으로 한파와 냉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봄이 오는 것을 알린다라는 그런 절기예요. 네. 겨울의 마무리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수하고 경첩에 대동강문이 풀린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속담도 있네요. 네.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니 얼마나 그 강한 추위도 이렇게 우수가 되면 또 우수 경칩이 되면 다 이렇게 추위가 풀려나간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또 그 물들이 촉촉하게 그 산천을 다 이렇게 좀 촉촉하게 해줘가지고 새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꽃눈 같은 것과는 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초록초록한 지금 겨울 내내 보면은 초록한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온다고 해요. 예, 근데 지금 제주도에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아, 제주도요? 예. 예.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에 인근에 유채꽃이 많이 피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아, 요즘에 진짜 비가 자주 오고 그다음에 유채꽃이 저는 봄에 핀다고 알았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벌써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서 유채꽃이 피나 보네요. 예. 선생님, 제주도에 유채꽃 구경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가본 적은 있지요. 아, 근데 그렇구나. 지금은 아니지만 네. 예, 좀 지났지요. 아, 예전에 다녀오셨구나.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꽃 보기는 어려운 시기잖아요. 사실 지금이. 네.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는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이렇게 막 꽃이 나는가 보네요. 그리고 또 저기에는요. 홍매화 꽃이 활짝 피고 있다네요. 아, 홍매화. 매화꽃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제주도예요? 예. 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고요. 뭐 벌써부터 꽃싹이 나오고 비가 와서 또 꽃도 핀 데가 있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올해 좀 따뜻한 느낌이 많았잖아요. 아, 예, 올겨울에 좀 따뜻해서 따뜻했죠.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꽃이 좀 더 빨리 피는 것 같은 느낌? 예. 예. 그리고 새싹들도 지금 제가 주말에 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리 서울 인근에도 새싹이 이렇게 난 데도 있더라고요. 아, 예, 싹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저 남도 쪽에는. 그러네요. 이제 서울까지 또 이렇게 나오니 예. 곧 이제 따뜻한 계절이 예.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선생님, 우수에는 우리가 또 어떤 걸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수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싹들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꽃도 싹이 나오나 봐요. 꽃 예, 벌써 네. 꽃이 우리는, 예, 세월이 그렇게 갔네요. 맞아요. 지금 얼마 전에 겨울이어서 너무 힘들다고 막 춥다고 했는데 예. 뭐 겨울눈, 꽃눈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막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사실 이때쯤에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씨앗도 고르고 뭐 논밭 태우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쌓아놓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때쯤 네, 그 논두렁을 태우다가 불나죠. 그 불이 산으로 올라가지고 네네. 불이 진짜 많이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한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볏집이나 이런 걸 막 쌓아놨다가 거기에 막 해충들이나 알이
해충, 뭐 알, 막 이런 거를 태워버리려고 이렇게 태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게 태운 걸 가지고 또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참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산불이 무서워서. 산불이 진짜 무섭지요. 그렇죠. 산불이 진짜 한번 제대로 나면은 뭐 산천 초목을 다 태울 정도로 잡히질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 네. 어느 순간에 산으로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 불씨 하나가 잘못해서 올라가면 예, 정말.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 눈이 왔거든요. 네. 눈이 왔는데, 이제 꽁을 잡는다고, 네. 콩에다가 이렇게 송곳으로 콩을 뚫어요.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신나를 넣어가지고, 네. 이제 밭에다 뿌려놔요. 밭에다 뿌려놓고 이제 꽁이 와서 죽나 안 죽나 그걸 보다가 이제 이렇게 내 동생하고 우리 올케 동생하고 서 있어 앉아서 이제 그걸 보다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성냥불을 켜가지고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불을 켰거든요. 네.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에 그냥 이렇게 산으로 불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진짜 우리 동네 옆이었고 우리는 저기 꽁이 죽나 안 죽나 그거 보고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우리 동네 어떤 분이 우리 오빠 친구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분이 나무를 해갖고 오시다가 그 불을 보고 와서 옛날에는 소나무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소나무를 나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불을 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불을 꺼줬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조카들도 놀다가 이맘때 놀려고 놀다가 여기 묘를 선산을 다 태워온 적도 있어요. 우리 조카들도. 시골에는 우리가 놀 거 없으니까. 그렇죠. 산에 가서 예, 놀고 산에 가서 길에서 놀고, 놀고 하다가 이제 불 성냥이 주변에 있으니까 불놀이를 좀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불도 많이 지폈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그리고 아궁이에서도 불도 떼고 하니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아궁이에서 떼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네. 산에서 그냥 무조건 성냥불로 불을 그러니까. 켰는데 그게 그냥 난리가 산으로 났네요. 번져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저기 꽁고기 있잖아요. 네.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그 신나 있는데 빼버리고 그걸로 우리가 탕이나 뭐를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콩이라고 하면은 그 꿩이 먹을 만한 메주콩. 그 메주콩에다가 가운데다가 신나를 넣어가지고서는 예. 먹게 하면 걔가 죽어요? 예, 왜냐면은 하얀 눈 위에다가 뿌려놓으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먹고 죽어요? 죽어. 그러면 막 달려가서 그거를 먹으면 죽는구나. 되게 힘들어하면서 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못 먹을 것을 먹었으니까 힘들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으다가 우리는 그 해 먹은 적도 있어요. 되게 그게 몇 살 정도 때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지. 초등학교 때. 와 대단하네요. 여하튼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진아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답다. 청춘은 간 곳 없고 얼굴에
주름살이 슬프게 울고 있네요. 인생길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도 당신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었다오. 사는데 인생이고 사는 게 행복이었어. 인생길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인생길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도 당신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었다오. 사는데 인생이고 사는 게 행복이었어. 인생길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꿩도 다 잡아보시고 참 지금은 뭐 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냥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알고 했네요. 선생님 혹시 그 꿩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까투리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네, 우리가 까투리 사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암컷, 꿩의 여자새를 까투리라고 부르는데요. 남자새를 혹시 수컷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생각났는데도 안 나네. 네, 장기라고 해요. 장기. 예, 장기라고 하는데 색깔이 엄청 예뻐요. 선생님 네.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공작같이 어, 그렇게 생겼고 네. 그게 이쁘니까 목을 네네. 잘라가지고 네. 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걸어놓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아, 털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예, 예, 놨다고요? 예, 그렇게도. 이렇게 못을 때서 이렇게 걸어놓게 됐어. 어렸을 때 보면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네. 고라니도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고라니.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고라니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앞발이 짧아야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잘 못 가. 위에는 잘 올라간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는 잘 못 내려. 그래가지고 고라니 잡아서 또 해먹기도 하고 산토끼도 잡아서 해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 그때는 이렇게 막 그 단속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소나 돼지가 이렇게 없으니까 사 먹는 그게 없어서 아마 사냥을 해서 먹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네. 사냥하는 기술을 좀 많이 아시는데 그 고라니가 그 비탈길을 못 내려오니까 비탈길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제 먹는다거나. 위에서 예. 밑으로 내리면은 이 다리가 뒤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요. 네네. 그래서 잘 못 넘어지고. 가. 예.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잘 간데 밑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잡기도 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많이는 아니지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고라니가 이빨이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이제 잘 모르지 뭐. 고라니 이제 큰 거는 그렇게 이빨이 좀 뾰족 나와 있나 보네요. 고라니도 많이 잡아 먹었고 토끼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예전에는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야생동물 잡으면 안 되니까 항상 근데 주의하셔야 되죠. 예. 시골을 못 잡을 걸요 하면 시골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아먹게 생겼어 짐승들이. 너무 힘이 없어갖고. 사람이 적어서 그죠? 너무 사람도 없지만 힘이 없어 이제. 그쵸. 그 어르신들이 70, 80, 90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짐승이 오면은 피할 길이 감당도 없죠. 못해.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것이 진짜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밤에 이렇게 동물들이 내려와서 좀 예. 위험해하고 지금 보면은 멧돼지 이런 거 오면은 뭐 무서워요. 근데 우리 친정에 가봤더니 네. 우리 이렇게 혼자 계셔요. 오빠가 이제 아 그러시구나. 돌아가셔가지고 예예. 그러는데 그 방 주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이렇게 망쳐놓은 거 있잖아요. 철로 이렇게 네네네네. 그런 거 그렇게 다 쳐놨어요. 왜냐면 안전망. 짐승이 집으로 올까 봐서. 맞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네, 혼자 계시니까 지금 80이 넘었는데 혼자 계시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그 주변에는 마을은 형성이 돼 있긴 한 건가요? 사람들은 많이 사나요? 다 망가졌어요. 집이 다 망가지고 어르신 몇 분만 계셔요. 아이고 예, 그러시구나. 남자분들은 다 가시고 여자분 몇 분. 거기 지역이 어디인데요? 전라남도 하순군 청풍면 청룡리. 아이고 그렇구나. 굉장히 머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경기도 그나마 서울에서 인근은 예. 그나마 사람들이 좀 산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주 여행도 가고 하지만 너무 먼 곳은 참 발길이 가지질 않아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힘들게 사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60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와 사람 많았네요. 예, 60명이 한 반이었고 그리고 3반까지 있었어. 근데 지금 그 학교가 학생이 없어갖고 폐교돼. 아우 대단.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와 인구가 정말 네, 네. 많이 줄었어요 진짜 예, 우리나라. 폐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줄어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은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빨리 많이 태어나가지고 학교가 더 이상 문 닫지 않고 이제 인구가 좀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때가 되면 정말 자기네 좋겠네요. 우리가 애 낳을 때는 구별 말고 한 명만 잘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니까 한 명만 낳자 그러니까 예, 2분의 1로 확 줄었잖아요 지금 예. 인구가 지금 그리고 큰일이에요. 나는 3남매인데 그래도 그 중에 그래서 3남매니까 좀 낫지. 그럼요. 지금 보면은 한 명 낳아서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2명이 결혼해서 1명이 됐으니까 얼마나 주는 속도가 빨라요. 아 근데 또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 너무 예, 많죠. 예. 진짜 혼자 사는 또, 사람 예.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하면은 또 또 애기 애를 안 안 낳는 경우도 안 있고. 낳고. 그리고 지금 50, 60 되셔서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하신 분들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고 자기의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참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기 하더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은 보자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하고 살고 있는지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대요. 아 지금 자녀들을 놓고 키워야 되는데 애들이 아니라 이제 동물을 많이 키우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근데 참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작은 거 키우다 보면 너무 이뻐요. 제가 봐도 계속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면 참 이쁜데 우리 아기들도 정말 키우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을 그렇게 사랑할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그렇게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더 편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한 2년만 제대로 잘 키우면 자기 앞가림을 좀 하잖아요. 대소변도 가리고. 근데 동물을 키울 때는 정말 이쁘고 나를 잘 따르고 반항하지 않는데
저는 대소변 치워주는 게 걔가 끝까지 걔가 이제 죽거나 이렇게 떠날 때까지 이렇게 다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걔가 죽잖아요. 예. 네. 그러면 교회가 다 이름표가 있잖아요. 걔도 다 이름표가 있어. 자기가 그렇죠. 자기 칩인가 뭐가 족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족보가 있어. 그런데 이제 죽잖아요. 네. 죽으면은 그 사람 한 것처럼 이게 수의도 입히고 이게 그 널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해서 그 돈 주고 태워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유골함에 담아서 준대요. 그래서 걔도 함부로 키우다가 잘못되면은 그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나는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녀가 없는 집들이 많다 보니 예. 동물한테 정을 많이 주게 돼서 이제 그 정말 헤어지고 얘가 죽거나 아프거나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이제 인구가 너무 줄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선생님도 자꾸 그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면 좋은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근데 저는 이제 3남매를 낳아가지고 3남매가 결혼을 다 해서 이제 손주가 6명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 또래에 자녀가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또래 자녀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기도 어렵죠. 이제 40, 50대가 되어 보니까 결혼하기도 어렵고 네네. 이제 자녀 낳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동물을 자주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도 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면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그 이제 같이 사는 뭐 애견 뭐 애완동물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뭐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런 사랑을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사랑을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한 푸른 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지금 딱 보면요, 그 계절이 봄이라 뭔가 푸릇푸릇 맛있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막 나올 때는 아니고 하우스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하우스에서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계절 음식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딸기가 혹시 겨울에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딸기 옛날에는 딸기 절대 겨울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봄에밖에 안 나오는 음식이 봄도 늦봄 좀 늦어지면서. 여름 거의 되어서 나오지.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이 추운 예. 겨울에는 예. 딸기는 볼 수 없는 음식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겨울 내내 지금 딸기를 먹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 네.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이맘때는 고구마. 아, 그쵸. 고구마 예. 먹죠. 고구마를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네.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방에다 구석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식량이야. 계속 쪄먹고 고 먹고 이제 그 식량으로 먹고. 감자도 먹고요. 감자는 이때는 이제 하지 감자는 이제 하지가 지나야 나오고 지금은 고구마. 아, 고구마가 겨울에 나오고 하니까 좀 예. 더 고구마를 많이 먹겠네요. 고구마를 주식으로 해서 네. 이제 엄청 많이 캐가지고 야. 이렇게 대나무로 얹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네. 고구마를 이렇게 엄청 많이 해놓고 지금 식량이 그거야. 지금 딱 먹을 때네요, 그러면. 네, 지금 네. 그리고 저기 이제 무 이렇게 밭에다가 집으로 이렇게 깔고 넣어놔가지고 지금 이제 무 하나씩 꺼내 먹고. 꺼내서 먹고. 그러니까 반찬이 김도 지금은 막 김이 막 너무 많아갖고 막 쌓이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김을 고가지고 한 장 주서 한 장. 한 사람도 한 장 주죠. 그때는 진짜. 한 장을 주면서 그걸로 밥 먹으라 그랬어. 그렇죠. 뭐 그거라도 별미였을걸요, 아마. 한 장 주고 밥 먹으라 그랬고 요즘은 이제 우거지 그 실가리 그거 해놨다 실가리국 주고 이제 그 조밥 조밥 주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쌀밥보다는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가지고 네, 먹고. 지금은 영양식이죠. 네. 그리고 조도 찰조가 있고 모조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찰조에다가 그 죽을 끓여서 주면은 찰조는 그래도 먹을 만해. 그리고 찰지고 하니까 맛있죠. 예. 그리고 또 수수. 그러니까 수수떡이 굉장히 맛있는데 네, 수수로 수수. 밥해 먹었나 보네요 그때. 예, 수수로 그거는 이제 농사 지어서 지금은 다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먹지만 그때는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거 농사 지은 거를 갖다가 두고 먹는 거지 두고. 예. 선생님 근데 이제 요즘에 그 혹시 그 약수터 가서 물 길어 먹기도 하나요? 아니 옛날에는 저는 약수터 우리 집에서 약수터 갔다 오면 한 인왕산 약수터 갔다 오면 한 시간에서 그 30분 그 사이에 계속 갔다 먹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제 오염된다고 안 먹어. 사람. 오염됐을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되니까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이 검사를 했더라고요 서대문에서. 예. 근데 이제 서대문에서 이제 했는데 그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푸른 도시가 자연 생태 팀에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2024년 2월 15일 날 확인했는데 시험 성적은 안산천 적합하다. 그 다음에 풍천이라고 하는 곳은 대장균이 좀 검출됐어요. 그러니까 풍천, 봉구천, 옥천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돼서 항목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총대장 봉은사 균군. 봉은사 있는데 거기도 약수터가 있고. 네, 그 예. 봉화천 거기 그러니까 봉화천이 그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산에 있는 용천은 적합해요. 그래서 마셔도 좋고 그 다음에 배감, 복수천, 홍심은 배감은 이제 어느 쪽이 있냐면 여기 홍제동에서 올라가는 쪽. 그쪽에도 적합해요. 거기가 배감이고 네. 거기는 어떤 분이 청소하고 관리하신 분이 계셔요. 거기는. 그래서 더 깔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관리하신 예. 분 계시더라고. 지금은 내가 안 가봐서 몰랐는데 옛날에 배감 약수터 가고 안산 약수터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 안산도 괜찮아요. 그리고 인왕산 그다음에 옥동 인왕산에 있는 용천, 옥동 그다음에 홍해는 부적합한 상태고 홍현, 호박골은 적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안산천, 용천, 안산에 있는 용천, 그다음에 배감, 복수천, 홍심, 그다음에 홍현, 호박골은 적합하니까 마음 놓고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겨울에도 길러 먹은 적이 있어요. 겨울에도 나는 계속 갖다 먹은 적이 있고 우리가 또 5시면 그 물동지고 막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모두 다. 아니 가족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 그리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저도 이온수기가 있거든요. 이온수기를 쓰는데 필터 값이 한 번 갈면은 10몇만 원씩 가. 엄청 비싸네요. 네, 7만 얼마 해가지고 네네. 14만 원 정도 가나? 그래서 안 써버려. 안 쓰고 그럼 뭐 드세요? 구정에 삼다순물 있잖아요. 사다 드시는구나. 네, 그게 그 8개짜리? 네네. 8개인가 6개인가? 그거 2개 사다가 먹었어. 그 선생님 가족이 적으면 그게 차라리 저렴하고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이온수기를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아이고 그러셨는데. 필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와, 많이 들어가네. 필터라다 필터 히터가 아니라 맞아요, 필터. 필터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예 안 써버려. 16만 원 주고 가려면은 진짜. 그거 한 6개월 먹기는 먹는데 네. 너무 비싸.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네. 근데 너무 심각한데요, 그거는 처음에 할 때도 비쌌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아마도
그 관리비를 계속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한꺼번에 돈을 낸 것 같아요. 살 때 200만 원을 주고. 근데 이제 계속 자기가 갈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렌탈식으로도 하더라고. 렌탈식으로. 아, 그쵸. 옛날에는 그 진짜 다 정수기처럼. 내고 하고 그랬죠. 예. 저 같은 경우는 10년도 넘었죠. 이혼식 산지가. 아, 옛날에 진짜 더 비쌌어요. 예, 예, 지금보다. 예. 렌탈이 많이 없었던 때는 예, 그때는 정수기도 비쌌어요. 예. 없었고. 자, 정수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물이 그 7호가 된다고 그 이온수기가 물이 육각수가 된대요. 아, 저도 들어봤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 사가지고 썼는데 그냥 지금은 버리기도 아깝고 쓸모는 필터값이 너무 비싸고. 그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 저기 뭐냐 식물한테도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면 잘 자란다 그러는데 예. 물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육각수로 변한다고 하면서 그러대요.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네네. 물 하나에다는 막 욕을 하면서 놔두고 하나한 물한테는 노래 부르고 칭찬해주고 막 했더니 물이 육각수로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얘네들도 살아있진 않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 예. 그래서 뭐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예.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해서 그렇게 선전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선생님 벌써 2월 달이 2월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 벌써 이제 2월 20일이면은 거의 2월 중순이 이제 뭐 지나가고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 3일절이 금방 돌아오죠. 네, 그래서 3.1절 행사 지금 한다고 이렇게 막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 진짜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3일절이. 네, 그래서 지금 105주년 우리 그 3.1절 기념 음악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5년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3.1절 기념 음악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의정원 홀에서 3.1절 기념 음악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지금 이 기념 음악회 접수받고 있는데 신청 대상은 아동 청소년과 동반하는 보호자. 예, 혼자 오면 안 되고 같이 오는 가족 보호자들만 동반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제 그 회비도 받나요?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제 같이 이제 가족이 와야 되고 최대 1인이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 시간은 100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위치는 어디냐면 독립문역 한성과학고 정류장에 하차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좀 그러면 전번에 크게 이렇게 지었거든요. 거기, 네네, 거기에요. 예, 거기 예. 그 똥굴 가는데. 네, 맞아요. 예, 인왕산 올라가는 길. 네,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예, 거기가 뭐도 전시해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던. 애들은 학교에서 이제 같이 가서 가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지어놨을 테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갔다 와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방송에서. 한번 보고서. 네, 홍보물도 좀 가져와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할게요. 벌써 지금 3월 달이 돼가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새로운 거를 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이제 주말 농장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도 신청하실 분들은 확인해서 준비하셨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데 제가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야채를 키워봤는데 네. 사 먹는 거 있어 싸요. 힘들죠. 다니기가. 이게 탭이 뭐 들어가는 재료 또 뭐 병충해 고추도 잘 됐다가 병충해가 오면은 또 하나도 못 병충해 먹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농사도 그리고 또 새가 있잖아 새 뭐 참새 비둘기 다 쪼아 먹어요.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야채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하우스 안에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도
옥상에다 가꾸고 있는데 비둘기 때가 와요. 때가. 그렇죠. 맛있는 게 있으면 때가 오겠죠. 때가 진짜. 와. 그리고 상추도 싹이 나잖아요. 다 와서 좋아 먹어. 아니 그 상추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싹이 새들이나 나오면 뭐나. 맛있는가 봐. 동물들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아. 뭐가 쉬운 게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 하려면 쉽지 않아요. 예. 경쟁자가 많아서. 예. 그러면 김다연의 회룡포 듣고 와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 곳이 아닌 곳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 살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배로 나서 있구나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니 꿈속 같은 그곳 회룡포로 돌아가련다 채워라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니 꿈속 같은 그곳 회룡포로 돌아가련다 회룡포로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노래도 듣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건강 이야기, 우리 이제 건강 코너, 건강 이야기 코너를 마지막에 항상 늘 건데요. 이제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 요즘에 무릎 너무 많이 아프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태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자세에서
이런 그 아프고 우리 걷는 걸음걸이나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무릎을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이제 뭐 그냥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관련된 운동을 좀 해주셔도 무릎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무릎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로서 무릎이 약간 무릎 전체가 다 아플 경우도 있지만 한쪽 면 안쪽이나 바깥쪽 아니면 중앙 저는 안쪽이 아프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예. 안쪽으로 아프다는 거는 안쪽으로 더 많이 접쳐진다, 닿는다는 말이에요. 예, 예, 뼈가. 예. 그리고 바깥쪽은 지금 덜 닿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 싶으면은 발목이나 발가락 전체가 지금 살짝씩 그렇게 거기에 압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무릎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발가락부터 마사지를 시작을 해야 돼요. 발가락 돌리기, 발목 돌리기. 혹시 발목 돌리기 들어보셨어요? 발목은 이제 자주 하는데 이렇게 돌리기. 발목을 그러니까는 왼쪽 다리면 왼쪽 다리가 아프면 오른쪽 손으로 발목을 무릎 위에 얹어요. 예. 얹어가지고 이쪽 발을 충분하게 발목부터 발가락부터 전부 풀어주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발바닥을 굉장히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발바닥, 발옆, 발등까지 내 발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세요. 막 너무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라는 의미는 천천히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하지 말고 마사지를 해서 근육이 뭉쳐진 데를 다 풀어주시고. 근데 의료기가 있거든요. 네. 있는데 잘 안 해줘요. 의료기가 아니라 손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의료기가 있긴 있는데 네. 잘 안 해줘. 그리고 그것도 하셔야 돼요. 의료기도 하시고 손으로 잘 이렇게 풀어주시고 발목을 우리가 발목을 이렇게 딱 무릎에다 얹어놨잖아요. 얹어놨을 때 위로 꺾고 아래로 꺾어요. 위로 쭉 꺾고 아래로 쭉 꺾고 이거를 여러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360도 돌리듯이 이렇게 발목을 돌려주셔가지고 풀어주시면은 무릎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무릎도 풀어주셔야 되는데 무릎을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발을 쭉 두 발을 뻗으신 다음에 발목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발목을 돌리고 풀었잖아요. 좀 전에. 그럴 때 발목을 위로 꺾었다 아래로 꺾었다 돌리고 계속 하다 보면 이 무릎까지 연관돼서 풀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주신 다음에 무릎 주변을 마사지를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안쪽이 아프시면 안쪽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바깥쪽 뒤쪽까지 전부 마사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 안쪽이 아프시면서 바깥쪽 신발이 닳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신발을 가능한 다른 걸로 바꿔 신으셔야 돼요. 예, 지금- 그러니까는 다리가 오다리.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바꿔 신진 아직 않으셨잖아요. 이 지금 신발 말고 좀 이렇게 다시 근데 평평한 걸로. 고종구를 신으라고 그러더라고. 고종구 신발창. 그런 것도 괜찮고 우선은 지금 신발을 바꾸신 다음에 바꿨을 때 좀 편안해질 수 있고 운동화 그다음에 밑창이 많이 달아갔을 때는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주 좀 밑창을 바꿔주시는 게 좋고 좀 전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관절염이라 퇴행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수술해야 된다라는 생각, 진통제를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어드리면은 한쪽만 닿던 게 같이 평행이 되면서 여기로도 연골이 들어가죠. 연골이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옆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덜 아프거든요.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힘드니까 안 하게 되시죠. 안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쉬고 병원에 싶으면 가면 편하게 이제 해주니까 해주는 예, 대로. 병원에 가면은 그 연골 주사도 맞고 또 약침도 맞고 또 이제 그 가만히 있으면 기계로 다 풀어주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이번 주에는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좀 연습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해보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무릎 주변은 아픈 곳이 눌러보면 아픈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 주변을 꼭꼭 눌러주시면서 그 아픈 곳과 그 주변을 전부 다 주물르든지 누르든지 해서
그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시면 굉장히 안 아프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 따뜻한 물 있잖아요. 예. 네네. 거기다가 담궈도 엄청 흘려. 좋죠. 예, 핫팩 그, 같은 예. 것도 올려놓으셔도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오늘 마무리하고 선생님 오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지난주에서 와서 또 말씀을 나눴는데 또 이번 주에서 이렇게 나누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재밌게 우리 또 만나서 얘기해요. 예, 감사합니다.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